자, 이번 시간에는 테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 우리 뒤에 문제 주요 문항 좀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볼 건데, 자, 직선과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2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직선이 기울기가 이제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이제 교점이 생기는데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다 라는 얘기거든 지금. 자, 우리가 저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이면 교점의 좌표를 좀 구할 생각을 해야 돼. 자, 이 왼쪽 점을 x좌표를 알파, 오른쪽 점을 x좌표를 베타라고 이런 식으로 둘 건데, 자, 이제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지나니까 y좌표는 더하기 1 한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더하기 1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은 우리가 저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자,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끼리 빼고 제곱, 자, 베타 플러스 1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1을 빼주는 거지, 이렇게. 자, 얘가 4루트이다 라고 식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줄 건데,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하나 있고, 자, 여기가 1이 사라져가지고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또 들어있어. 두 개가 되겠죠. 자, 오른쪽 4루트 2 제곱하면은 32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자, 얘가 16이니까 이제 둘이 빼주면은 8마4인데, 근데 여기서 내가 베타를 더 오른쪽 점으로 잡았으니까 베타가 더 커야 되겠죠. 얘는 그냥 4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알파 베타라는 게 사실 두 이제 함수, 직선과 이차 함수의 그 교점에 대해서 x좌표를 잡았기 때문에 저 두 함수를 얘네 둘을 같다라고 식을 이제 놨을 때 나오는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두 근의 차가 4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할 겁니다. 자, 이제 다 넘겨.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해주고, 자, 두근의 차 공식 바로 써볼까? 자, 두근의 차,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 절대값 a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 주신 게 4다 라고 해서 이제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자, 이제 루트 40-4k가 4다 제곱해주니까 40-4k는 16이다. 요거 한번 k를 구해주시다 보면은 k가 6 해서 3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5번이랑 비슷한 문제야. 이차 함수가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둘이 같다라고 식을 써보겠습니다. 이제 2차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두 점 PQ가 있다. 자, 근데 지금 점 P가 만나는 점 하나가 꼭지점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함수가 지나는 상황인 것 같아. 여기가 P고 다른 한 점이 Q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2차 함수식을 좀 변형해주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꼭지점 좌표를 찾을 수가 있죠.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인데, 자, 얘는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지? 자, 원래는 이제 그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4를 더하고 빼줘야 되다 보니까 요 계산을 해주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직선이 이 P라는 점을 지금 지나는 거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직선이 P를 지나기 때문에 지금 P 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직선식에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죠. y는 2x 플러스 k에다 대입할 수가 있어. 대입해 주신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k는 1이다 라는 사실까지는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k는 1이구나 까지 해주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지금 식이, 자, 대입해 준 게 k가 지금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여기 좀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K를 일단 3이라고 결정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PQ의 길이, 이제 Q의 좌표를 이제 알면 되는데, 이제 K가 뭔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 둘을 한번 연립을 한번 해보자고. 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랑 연립해 줍시다. 자, 3은 지워질 것 같고, 넘겨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가 0. 그래서 X에 X 플러스 2가 0.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이제 찾을 수가 있겠네. P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Q의 좌표는 이제 0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고, 자, Y좌표는 이 두 함수 중 아무 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F에다가 넣는다 치면은 0,3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 선분 PQ의 길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얘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것이죠, 이제. 자, 루트. 자, 빼서 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은 4 더하기 16해서 얘는 루트 20. 이 루트 5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자, 10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0번 보시면, 자, 이차 함수의 최소값이 GM일 때 저 범위에서 GM의 최대최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야. 자, 우선은 이 최고차 한계수가 이제 양수이면 최소값이 존재하죠. 최소값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저의 이차 함수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자, 이제 그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m제곱을 더하고 빼줄게. 그 다음에 뒤에 남은 거 2m-5까지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얘가 x-m의 제곱이고 뒤에 남는 것도 써보시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5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꼭지점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m로 나오게 되겠지. 얘는 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5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y좌표가 얘가 gm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얘가 gm. 그럼 gm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5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제한된 범위에서 마이너스 1과 4 사이의 범위에서 이 gm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또 범위를 따져줘야 되겠지. 자, 우리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m제곱 마이너스 2m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가 필요할 겁니다. 자, 얘는 m-1의 제곱이 나올 것 같고, 이 플러스 1하고 빼기 5에서 빼기 4까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 2차 식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2차 함수로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여기가 이제 1,4로 마이너스 4로 확인은 되겠는데,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보는 거야. 그럼 마이를 한 여기 정도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1인 지점하고 얘네들이 2차이가 난단 말이야. 2차이.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이 축 x는 1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더 값의 차이가 커야 될 거야. 4를 한번 그어보면은 4는 한 요 정도쯤 표시가 돼가지고, 자, 이거 2차 함수를 좀 더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는 이제 x가 3이라고 보시고, 자, 그러면은 4 차이가 나죠. 얘네는 그러면은 3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멀리 떨어진 게 얘다. x는 4가 더 멀리 떨어져 있더라. 마이너스 1은 좀 가까이 위치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어떻게 확인해주면 되냐? 최대값은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지금? 자, 여기 마1일 때부터 4일 때까지의 요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을 지금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잖아. 이 구간을. 최대값은 이 m이 1일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m이 1일 때 최대값은 몇이 나옵니까? 얘가 마4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값. 자,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진 m이 4일 때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는 최소값이 몇이 나오냐? 자, 4를 대입해 봐야 돼. 자,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해 보시면은 얘가 몇 나옵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7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4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차함수에서 조건들이 나와 있어서 이 조건으로 한번 확인해 주는 문제가 나왔어. 자,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2에서 x를 빼던 더하던 같은 함수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 설명이 의미하는 게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는 걸 의미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차함수의 대칭성 생각해 주게 되면은 가운데가 2면 그 2에서 이 x만큼 더 커지던 아니면 작아지던 같은 높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야. 그다음에 0과 5 사이의 범위에서 fx의 최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나조건. 지금 가운데가 2라는 것은 알았어. 그런데 자, 0과 5 사이의 범위. 자, 0이라는 거는 이제 얘가 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라는 놈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얘가.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는 일단 3 차이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구간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 최대가 9, 최소가 0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나는 아래로 볼록으로 가정해서 그렇지만 반대로 위로 볼록으로도 얘가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2,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이 지점 정도를 하면 0이라고 보고 한 여기 정도를 이제 5라고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구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꼭지점일 때가 최대가 되는 것이거든. 자,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이제 첫 번째 상황 확인해 봅시다. 자, 최대가 9고 최소가 0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9니까 5,9의 좌표를 갖고 최소가 0이면은 여기가 이제 최소니까 2,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케이스도 이 최대가 9라고 했으면 이 지점이 2,9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지점이 5,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다조건을 생각을 해보자. 자, 2,-1을 지나는 직선이랑 항상 만난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자,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2는 상대적으로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 2,0 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자, 얘보다 더 이제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점이 이제 2,-2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2,-1을 지나는 어떤 이무의 직선이랑 만나는지 생각해 볼 건데 처음에 그어진 이차함수랑 이렇게 그리면은 만나죠. 여기서 교점이 생기지. 근데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은 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2,-1을 지나는 어떤 이무의 직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만나는 순간도 있지만은 이렇게 안 만나는 순간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다 조건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 2,-2 요 축 위에 있을 거란 말이지. 축이 x는 2였으니까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이무의 직선을 그어봤을 때 항상 교점이 생기다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으면 생기고 이렇게 그어도 생기고 자, 이게 어떻게 그어봐도 얘가 항상 교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항상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맞구나. 아, 결국 위로 볼록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 위로 볼록. 자, 그럼 이제 이차함수 식을 어떻게 작성해줘야 되냐면은 자, y는 자, 최고차함계수 a라고 쓰시고 축이 2였으니까 x-2의 제곱이라고 쓰시는데 이 최대값
2,9가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뒤에를 9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 5,0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5,0도 지나는구나 라고 해서 대입해 주시면 0은 9a 더하기 9다. 그래서 이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최종적으로 F3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F3은 3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9 해서 8이라고 해서 4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자 19번 보시면 자, 이제 요 식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이 좀 많이 등장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치환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저 x제곱 마이너스 2x를 내가 한번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우리가 원래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고, 이 x에 대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상황이야. 그럼 t로 바꿔준다.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우리는 t로 풀 거니까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t의 범위. 그러면은 t의 범위를 구해주려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거든. 자, 1을 더하고 빼줘서 완전 제곱식을 완성할 수가 있죠. x-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자,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가운데가 1, 그리고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입니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x가 0일 때에서부터 x가 3일 때까지 우리가 이제 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건데, 우리가 그럼 봐야 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는, 최대는 가장 위에 있는 점, 최소는 가장 밑에 있는 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x가 이제 1일 때는 최소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그 y좌표였으니까 일단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게 t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을 넣은 게 가장 최대니까 3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 3 넣어주시면 3이 나오게 될 거야. 즉 우리는 t의 범위가 마일과 3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저 2차식 자 t제곱 마이너스 2배 t-1의 제곱 플러스 3 자 이놈의 범위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y는 자 전개해서 계산해 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배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3 자 정리까지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까지 되는데 자 우리는 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구간만 보겠다라는 거야.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면서 우리 절반의 제곱 4를 더하고 빼줘야 되겠죠. 자 정리 자 완전 제곱식 t-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4가 밖으로 나오고 플러스 1 또 있어서 플러스 5까지 쓸 거야. 우리는 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로 블록인데 이제 가운데 t가 2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쯤이라고 볼 수가 있고 3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구간만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 범위를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가장 이제 최대가 되는 순간은 꼭지점일 때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는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y좌표 5라고 봐줘야 되겠죠. t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등장하게 되면서 마 1을 넣어서 계산해주면은 아마 마 4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둘이 이제 더해주시게 되면은 1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저 범위에서 정의된 2차 함수의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우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물어보니까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인데 자 절반의 제곱은 a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는 거야. a제곱을. 자 그러면 여기서 밑줄 친 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며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얘가 a, a 제곱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축이 a가 돼야 되겠지.
근데 주의할 점은 이 0과 2 사이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지금 A가 양수라는 정보는 있어 일단. 그러면은 저 0은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위치하긴 할 건데 저 숫자 2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아니라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 첫 번째 케이스는 2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도 가능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가 이제 여기 A가 아니라 E입니다. 여기 가운데는 이제 A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자, 2가 되는 자, 이런 상황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우리는 0에서부터 2까지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0에서부터 2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 상황에서 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지점의 값이 10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해줄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E와 A의 이 상대적인 위치 관계 때문에 이렇게 A가 E보다 큰 상황이 될 건데 자, 이때는 2일 때가 최소가 된단 말이죠. 2일 때가 가장 밑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x에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최소가 10이다 라고 해서 풀어줄 거야. 자, 2를 이제 대입을 해줄 건데 이거는 그냥 원래 함수에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10이라는 거는 4-4a 플러스 2a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 자, 정리해 줄게. 자, 다 넘겨서 정리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0 나와서 a 풀어주시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2보다 큰 것만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3만 여기선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 x가 a일 때가 얘일 때가 이제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소관계식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사실 등호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등호는 1번, 2번 케이스 중 어느 한 부분에다만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선 여기에 등호를 붙여줄게요. 그럼 얘는 이제 x가 a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것이며 그때 최소값은 a 제곱이니까 얘가 10이다라고 해서 a를 구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이거는 a가 지금 2보다 작은 상황만 봐줘야 되고 그리고 양수인 상황만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플마 루트 10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3. 얼마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양수여야 되면서 2보다 작아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요 대소관계도 이제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요것도. 그래서 A 값은 유일하게 3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게 아직 답이 아닙니다. A는 3이고. 자, 따라서 fx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x-3의 제곱 플러스 9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fx의 최대값을 찾고 있잖아. 자,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3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범위가 0과 2 사이다. 애초에 0에서 2 사이에서만 정의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점 사이에 자, 여기 최대값은 x가 0일 때로 볼 수 있으니 0을 대입해 주시면은 그 값이 18이라고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저 범위에서 이제 fx의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주는 문제인데, 자, 먼저 우리 저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라고 나와 있는 거를 완전 제곱식 해주려면, 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를 제곱한 놈을 더하고 빼줘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0과 3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본대. 자, 그러면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봐서 이 꼭지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 되면서 가운데 축이 이제 2분의 a가 되는 상황이지. 2분의 a가. 자, 그리고 이제 0과 3 사이를 보는 겁니다. 0과 3 사이. 자, 그러면은 이 a가 0과 2 사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저 축의 방정식 2분의 a의 범위를 생각해 봐야 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0하고 1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러면은 저 축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일단 우리 0과 3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였잖아.
0은 확실하게 더 왼쪽에 있을 게 확실하고, 자, 1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1번 여기 정도 있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3까지 봐줘야 되는 거야. 3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 2분의 a가 0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1이야. 그러면 3은 훨씬 더 오른쪽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3은. 왜냐면 얘네가 이제 이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거든. 이 차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꼭지점은 0과 1 사이에서 놀면은 그 3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그래서 0과 3 사이의 구간은 여기 정도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자, 최소는 이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오게 되며, 최대는 무조건 3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추계방정식 2분의 a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3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대 최소값 구해 볼 건데, 일단 이 최대값은 지금 이제 몇이냐? 최대값은 x가 이제 3일 때니까 3 대입해 주시면, 자, 원래 함수 이렇게, 자, 9-3이, 자, 최소 확인해 보시면 x가 2분의 a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값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야. 여기 꼭지점으로 확인되니까. 자, 둘이 도안값의 최대값 찾아주는 건데, 자,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더하기 9 한 것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자, 이 최대 찾아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12a가 될 것이며, 절반의 제곱 36을 더하고 빼줍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a 플러스 6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8,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놈에 대해서 이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또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위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자,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우리는 0과 2 사이잖아. 그러면 0과 2 사이는 더 오른쪽에 있죠. 0하고 2 사이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애초에 여기밖에 안 됩니다. 최대는 0일 때 등장하게 되는 거니까 a에 0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9가 나오게 되겠네요. 9라고 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25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5번은 이제 저 fx에 대해서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데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어 볼게.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절반의 제곱해주면은 16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여기에 더하기 a 더하기 6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이 완전 제곱식 해주면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뒤에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0과 a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a는 양수라고 나와 있죠. 0은 확실하게 왼쪽에 있기는 한데, 근데 이 a의 위치가 좀 애매해. a가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가 이렇게도 위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줄 겁니다. 저 a가 더 왼쪽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이제 a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하는 구간은 이제 이 구간을 보던가 아니면 이 구간을 보던가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자, 이제 각 구간에서 최소값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각 구간에서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자, a가 4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a가 4보다 큰 상황이 가능할 거야. 자, 등호는 1, 2번 두 케이스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1번에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가 되는 지점은 이제 x가 a일 때로 이제 확인이 돼. 그래서 x에다가 a를 넣은 게 최소값 0이다 라고 해볼 건데, 자, 이제 요 처음 식에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a 플러스 6이 뭐냐? 얘가 이제 0이다 라고 해주는 거지. 식 풀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이 0이다 라고 해가지고 a는 1 또는 6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조건 범위 때문에 6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2번도 똑같이 해봅시다. 2번 케이스도. 2번 케이스는 이제 x가 이제 4일 때 최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4일 때의 값인 a 빼기 10이 0이다라고 해주시면은 a가 10이 나오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10도 가능한 값이 이제 되겠고, 10도. 지금 여기서 잠깐 보시면 아까 이제 a가 6이 아니라 1이 돼야 되겠죠? 범위가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이라고 좀 다시 해줄게. 그래서 1과 10을 이제 더해 주셔가지고 11 해서 여기 이제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26번. 자, 이제 이 x의 범위에서 함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9와 b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먼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자, 마이너스로 좀 묶어주게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절반의 제곱 4를 더하고 빼줄게.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얘는 x-2의 제곱이고 플러스 4 플러스 3에서 플러스 7까지 좀 써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위로 블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가운데 축이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a와 4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건데 4는 더 오른쪽에 확실히 있을 거야. 근데 a는 뭔가 좀 위치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4보다 왼쪽에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여기에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나, 이게 지금 불분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여기 있을 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이제 위치해가지고 아예 그냥 저 왼쪽에 위치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각 범위에서 우리는 a와 4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였으니까 이 구간을 보던가 아니면 a와 4 사이의 구간을 보자고 했으니까 이 구간만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이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9와 b 사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대 최소가 각각 b와 마이너스 9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a일 때 지금 가장 위에 있으니까 최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a를 대입한 값이 이제 그 b다 라고 식을 써볼 수 있고, a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최대값 b구나. 최소는 이제 가장 밑에 있는 4에서 확인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4를 이제 대입해준 값이 x가 4일 때, 자, 4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더하기 3이 마이너스 9 최소구나 라고 할 건데, 이거는 식이 안 맞죠. 이건 지금 얘는 성립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와서 확인해 볼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지금 이 확실하게 최대인 거는 이 x가 2일 때가 최대야. 그래서 x가 2일 때, 자, 저 2를 대입한 값이 7인데 여기 7이죠. 이거는 b다라고 이렇게 결정해 볼 수가 있어. 이게 최소는 이게 x가 이제 a일 때 최소인지 x가 4일 때 최소인지가 애매하거든. 2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놈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그게 최소가 됐고요. 근데 이게 아까 x에 4를 대입한 식이 있었습니다. 4 대입한 식이 그냥 3이어가지고 여기가 4,3이야. 그러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9가 되려면은 이 왼쪽에서 최소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는 안 되는 것이고, a를 대입했을 때 값,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 얘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거 이제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인수분해 풀어주면 6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거든.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2밖에 없어서 a는 마이너스 2로 결정하시고 b는 7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둘이 더해서 5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8번은 저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를 더해봐라. 자, f 마팔이 f2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 얘는 저 식에다가 대입해서 어떤 식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대입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8a 플러스 b, 자, 2 넣은 거
마이너스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면서 b가 소거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10a는 마이너스 60이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일단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6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20이다. 자, 그러면은 이 fx에서 a를 알았으니까 일단 a를 좀 저거 작성해 보시고, 이 이차함수 최대체수에 대해서 물어보니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절반의 제곱 9를 더하고 빼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는 부분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9 플러스 b가 뒤에 튀어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를 한번 좀 따져봐서 최소가 마이너스 22가 나오게 한번 해볼 건데, 자, 위로 블록이면서 가운데 축은 x가 마3이야.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마6부터 2까지입니다. 2는 좀 더 오른쪽, 마6은 좀 더 많이 왼쪽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범위는 이 마6부터 2까지 보는 거잖아. 최소는 여기 마6에서 결정이 되겠죠. 가장 밑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x에 6을 마이너스 6을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20이다 해볼 건데, 대입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 말고, 여기 밑에다 대입해 볼까요, 요거?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마6이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9, 플러스 9, 플러스 b가 남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나오네. b가 마이너스 20이라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b가 자, 잠시만요. 이게 지금 b 플러스 9 x에다가 지금 마6을 대입해 주니까 마6 마3에 9 마이너스 9 플러스 9에서, 자, 지금 마6일 때가 지금 최소가 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 9 플러스 b 마3이 여기 있고, 여기 지금 마3이죠. 여기가 지금 마3. 그리고 위치를 좀 다시 좀 시켜주겠습니다. 마3으로 좀 다시. 자, 여기 이제 마3이고, 그러면은 2는 좀 더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2는 이제, 자, 더 많이 오른쪽에 떨어진 이 지점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가 이제 우리 봐줘야 되는 범위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자, 이거 다시.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마6이 좀 더 가깝게 붙어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마6부터 2까지의 범위가 이제 여기니까 2일 때가 최소가 되겠다. 저 2를 다시 좀 대입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이제 2일 때가 되니까 2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자, 2를 넣어주시면, 자, 마이너스 25 플러스 9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0이다. b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6 나오게 되겠죠? a도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2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29번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fx는 0의 두 군이 마이너스 3과 5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fx가 2차 함수식이거든. 그러면은 우리 두 군이 주어졌으면 우리 fx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그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라고 잡고 x 마이너스 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과 8 사이에서 최대값이 66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fx식은 a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5로 지금 나와 있어. 자, 얘를 좀 이제 전개를 해서 정리해 볼 건데, 자,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인데 우리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빼기 15까지 써주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서 뒤에 남는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 16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이 6과 8 사이에서는 최대값이 66이다 라는 요 식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a가 최고차항 계수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보셔야 되고, 자, 이제 가운데 대칭축이 이제 1인 상황에서 저 6과 8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잖아. 그럼 6은 좀 더 왼쪽, 8은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겠고, 여기서도 6은 좀 더 왼쪽, 8은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가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봐야 하는 범위는 이 6과 8 사이를 봐주는 것이죠. 6과 8 사이. 자, 최대값이 66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x가 8일 때가 최대가 나오게 될 것 같고, 8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49a. 자, 여기서 대입합니다. 49a 마이너스 16a가 66이다. 그럼 얘가 이제 33a가 66이니까 a가 2라고 확인이 돼. 문제가 없어. 자, 두 번째 케이스. 얘는 x가 6일 때가 최대니까 6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 25a 마이너스 16a가 66이다. 그럼 얘는 이제 9a가 66이니까 a는 9분의 66. 이거는 이 a의 범위에 맞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탈락. 따라서 a가 2로 결정되니까 우리는 fx가 2배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32다 라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f 마사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18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로 해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번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30번. 자, 이제 F3 빼기 F1 값 구해주는 건데, 자, 우리 가족권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줘야 돼. 가족권을 이제 F1이 Fx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F1이 가장 큰 값이다라는 거니까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 최대값은 x는 1에서 갖는다. x는 1에서 최대값 F1을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F1을 갖는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fx의 최대치수 차가 9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 일단 가족권을 보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건 fx가 지금 이제 그 x-1의 제곱, 이제 축의 방정식이 이제 이 x는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최고차함계수 모르니까 a라고 달고, 그 다음에 뒤에 y좌표 모르니까 b라고 다를게. 자,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최대치수의 차가 9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위로 블록으로 이제 그려줬을 때 x는 1이라고 이제 확인해주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저 범위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2는 살짝 오른쪽, 마이너스 2는 많이 왼쪽에 있겠지. 이 차이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이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여기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떨어지는 범위라서 최대 x가 1일 때, 최소 x가 마이너스 2일 때로 확인이 됩니다. 즉 최대값은 x가 1일 때의 값인 f1,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로 확인이 되고, 쟤네들이 뺀 게 9구나 라는 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f1을 계산해 봅시다. f1은 이제 여기다가 1 넣으면 b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9a 플러스 b거든. 자, 그럼 b가 소거가 되면서 마이너스 9a가 9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 얘가 마이너스의 x-1의 제곱에 플러스 b인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f3 빼기 f1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냥 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 그 다음에 1 넣어주시면은 그냥 b여가지고 답을 마이너스 4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1번도 한번 봅시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저조건을 만족한다 한번 확인해 보면, 자, f0이 6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 0을 대입해 보자. f0 대입해 보시면 제가 a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b여가지고 얘가 2ab인데 얘가 6이래. 그럼 ab가 3인데 조건을 잘 봐줘야 됩니다. 자연수 ab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두 자연수 a, b를 곱해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a가 1, b는 3,
혹은 반대로 A가 3, B는 1이라는 우리 두 가지 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조건을 확인해 볼 건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fx가 x-2, x-3으로 결정이 되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fx가 자, 3배 자, x-2에 x-1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아래로 블록으로 이제 그려지면서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다. 이때는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라고 그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그 범위가 이 x가 2보다 클 때에는 함수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x가 2보다 클 때는 지금 이게 음수인 부분도 존재하고 양수인 부분도 존재해서 이건 안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x가 2보다 큰 범위가 여기인데 얘는 항상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범위여서 이게 가능한 상황이야. 자, 따라서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맞으니까 F4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18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이차 함수 해결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한번 물어봤어. 자, 지금 이 방정식의 그림을 보면은 자, 얘가 지금 이제 2,0을 지나는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이 이 함수가 지나니까 대입해 볼 수가 있어. 즉 f2가 0이고 f-3이 0이다라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 f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잖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고 있는 정보는 2 넣어서 0, 마3 넣어서 0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으려면은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2가 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2면 얘가 f2가 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되고, 이거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게 마3이다 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주면 저 안에 있는 정보가 이제 마3이면은 f 마3이 0,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럼 결국에는 우리 저 x제곱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x가 몇 개인지 찾으면 되겠구나. 자, x제곱이 3이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3이면 되겠구나.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2면 되겠는데 이거는 i가 나오게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함수를 다룰 때에는 i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수만 따져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39번도 확인해 보시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닮음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닮음. 여기서 닮음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봅시다. 닮음. 이게 지금 1대2 닮음이어가지고 얘랑 똑같이 닮음인 부분을 여기서 또 하나 찾아볼 수가 있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얘가 이제 1대2 닮음이야. 그럼 1대2니까 우리가 쟤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쟤를 자 1A, 2A라고 잡아주게 될 거야. 1A, 2A. 자, 저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의 가로가 A야. 세로는 전체 20에서 2A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 사각형 DBF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가로 곱하기 세로 20-2A로 표현이 됩니다. 20-2A로. 자, 근데 주의할 점, 이게 A로 잡은 게 A는 이제 이 최대 길이 10을 넘을 수가 없겠죠?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짧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양수여야 되겠죠, 길이니까. 이 범위에서 최대치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0a인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볼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 25를 더하고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배 자, a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이렇게 좀 플러스 50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위로 블록으로 우리가 그어줬을 때 가운데 A가 5일 때를 봐주시는 것이고 봐야 하는 범위는 0과 10입니다. 이게 대칭이어서 이렇게 10 똑같이 5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즉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이제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로 봐줘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값은 A가 5일 때로 확인이 돼서 이 A가 5일 때가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고, 그래서 답을 50이다라고 해주면 안 돼. 왜냐면은 이 식은 넓이에 대한 식이란 말이지. 넓이. 얘는 넓이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시면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 즉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A가 5일 때 과연 둘레의 길이가 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둘레의 길이라는 거는 이 가로 세로를 이제 두 개씩 더해준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자 가로 더하기 세로라고 확인을 해줄게.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 쟤를 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0이거든요. a에 5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30으로써 우리가 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30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7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두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최대 구하는 건데, 자, 얘는 이제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게 지금 이 y축을 이제 둘 다 축으로 지금 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이제 이 y축 기준으로 이제 좌우 접은 대칭 모양이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임의로 점을 잡아줘야 돼. 점 B의 좌표를 내가 x를 t로 잡게 되면은 y 좌표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게 직사각형이면은 여기도 x좌표가 똑같이 t로 나와줘야 되겠지. t, 자, 이제 얘가 지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7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이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세로의 길이 한번 표현해 보시면 이 세로는 선분 BA의 길인데 이거는 두 y좌표의 차로서 표현이 되죠. 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5에서 t제곱 마이너스 7을 빼주시면 되는데 빼주시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가로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여기 y축 기준 대칭인 직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점 C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점 B의 x좌표가 t라는 거는 이 길이가 t라는 거니까 대칭으로 여기가 t가 되면 C는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가로의 길이는 2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t. 즉 둘레의 길이는 이제 다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서 둘레의 길이식 써보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 자, 2 곱하기 자 가로 그 다음에 이제 저 세로를 이제 더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주의해 줄 점은 이 x좌표를 내가 미지수 t로 잡았어. 저 x좌표의 범위를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를. 자, 이제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자, 지금 이 문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확인했는데 자, 4점에 이거 좌표를 여기 x를 a라고 줬구나. 그러면은 우리 그 a를 이제 지금 t로 좀 생각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저걸 못 보고 이제 t로 생각해 줍시다. t가 0과 2 사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0과 2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저 둘레의 길이의 이 최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플러스 24.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오케이.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이게 조금 분수가 나와서 뭔가 좀 거부감이 들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절반의 제곱은 3분의 1 제곱이어서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야. 자, 이제 얘는 완전 제곱식 대상이죠. 마이너스 6에 t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에 자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24입니다. 자, 제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3분의 74가 될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6에 t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자, 우리 t가 0과 2 사이의 범위만 봐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아래 위로 블록에
축이 3분의 1인 걸 그어주시게 되면은 0과 2 사이의 범위는 어디냐? 0과 2 사이는 자 이렇게 0,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2.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진짜 봐줘야 되는 범위는 이 사이를 봐주시는 건데 여기 3분의 1일 때가 최대니까 3분의 74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그 최대일 때의 그 둘레의 길이의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는 3분의 1일 때로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참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을 확인해 줄 건데, 점 P가 A에서 따라서 C까지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어. 점 P는 처음에 A에서부터 출발해 줘가지고 점 C까지 지금 이제 이동하는 경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점 P가 이제 좌표가 A, B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A, B. 자, 이제 이 각 점의 좌표를 표현해 볼게.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지금 표현이 되냐면은, 점 A는 지금 x가 0일 때 y가 2, y절편. 그리고 x축과 만나는 거는 y가 0이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은 1, 2 두 개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그래서 b가 1,0, c가 2,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식이 뭐냐면은, 자, 이 점 P가 A에서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 이 X좌표, 점 P의 X좌표인 A가 처음에 이 A라는 점에서 출발하니까 X좌표가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C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X좌표가 2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점 P는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 이차함수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 A, P를 저기다 대입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 B를 대입해 주시면 어디다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그럼 B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 최소인데, 자, 이제 A 더하기, 자, B는 방금 써놓은 거를 그대로 씁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고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쓸게. 자, 절반의 제곱 1이 필요하겠죠, 1. 자, 그러면 얘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범위가 이제 어디였냐? 0과 2 사이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 이제 아래로 블록으로 이차함수 그려서 확인해 보시면 아래로 블록. 자, 가운데는 1이 되면 0과 2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래. 이게 0과 2가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좌우 대칭인 상황이 되거든요. 좌우 대칭인 상황. 그래서 이 구간을 보는 거고, 최소는 1일 때, 최대는 이게 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어가지고 1 차이. 0과 2 둘 다 최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이제 A가 1일 때 최소값이 여기 4가 나오게 되고, A는 0 또는 2일 때 최대값은 이제 뭐가 나오냐? 5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9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49번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48번처럼 똑같이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번을 한번 봅시다. 자, 과일 가게에서 이제 우리가 복숭아 한 개 800원인데 200개씩 팔린다. 근데 복숭아 가격 2x 내리면 판매량이 증가한다. 하루 판매액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어. 저 복숭아의 하루 판매액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이냐면은, 이거 우리 물건이 만약에 이제 가격에 만약에 있으면 그 가격에다가 물건의 개수를 곱해줘야 그게 얼마만큼 팔렸는지 판매액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얘는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800원이었는데 이게 2x가 떨어지면 개수는 x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개수가 원래 200개씩 팔린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x가 증가한다라고, 자, 이런 식으로 판매액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y는이라고 해서 함수식으로 해서 전개를 쭉 해볼게. 자,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00x
플러스 16만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줄 수가 있거든. x제곱 마이너스 200x. 그 다음에 이제 절반의 제곱은 4, 그냥 만이 필요하겠죠. 그냥 만이. 1만, 마이너스 1만, 플러스 16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서 x 마이너스 100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8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 자, 이 얘기는 우리가 x를 이제 100으로 이제 잡아야지만이 하루 판매액이 18만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때의 복수가 가격이 얼마냐라는 거잖아. 복수가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지금 800-2x였어. 그래서 x에 100 대입해 주신 결과로 600원으로 우리가 가격을 정해야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물바지를 이제 만드는 건데 색칠한 단면의 최대 넓이를 구하래. 얘가 원래는 그냥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구부려 가지고 이 물바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부린 이 부분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이 원래 전체 길이가 6이었던 거거든. 얘를 이제 이렇게 반으로 접게 되는 것이죠.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가운데는 전체에서 2x 뺀 6-2x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저 넓이식을 이제 s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 s의 식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6-2x 곱하기 x로 이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게 길이 x도 양수여야 되고 6-2x라는 가로의 길이도 양수여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즉 x가 0보다 더 커야 하면서 x가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직선 범위 확인해 보시면 0보다 큰데 3보다 작다. 0과 3 사이라고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즉 우리는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 저 넓이의 최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전개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며 절반의 제곱은 2분의 3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돼.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나오고 얘가 플러스 2분의 9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지금 이 위로 블록이면서 x가 지금 2분의 3일 때가 최대가 나오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봐야 하는 x의 범위는 0과 3 사이였잖아. 0은 여기 있고 3은 대칭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구간을 봐주는 것이고 x가 2분의 3일 때 최대가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2분의 9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높이가 뭡니까? 2분의 3일 때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둘이 더해서 6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53번도 한번 봅시다. 53번. 자,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 저 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걸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자, 지금 fx가 지금 x-2의 제곱인데 뒤에 플러스 3이 지금 되어 있잖아. 그지? 자, 이게 y축의 방향으로 우리 얼만큼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3만큼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맞니? 3만큼 이동한 거. 뒤에 더하기 3이 추가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선분 AD는 y축에 평행하고 마찬가지로 선분 BC도 y축에 평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3 차이가 나게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3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이게 다 3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지. 여기도 3 차이, 여기도 3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이 선분 AB를 글러서 이 아랫부분을 우리가 이 윗부분으로 잘라서 옮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옮길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는 부분의 넓이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의 넓이를 구해주는 것이거든. 여기 넓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해주는 것인데 결국에 이게 뭐냐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가로는 이제 이 길이의 차를 가로로 보는 거야. 이 길이의 차. 자, 이제 이게 x좌표가 여기 1이고요. 여기가 4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3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것도 아까 3이 되는 거니까 그냥 3 곱하기 3에서 9를 우리가 답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 3번. 자, 54번인데, 자,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야. 잘 봐줘야 돼.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7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최고창, fx는 최고창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이제 fx식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게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7이면은 우리 이제 그 그냥 a분의 c가 7이다라는 거 기억나죠? 근가계수의 관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수항을 보는 거잖아. c가 상수항이고 a는 이제 최고차항으로 우리가 이제 봐주는 거였잖아. 이게 이제 최고차항 계수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상수항이 그냥 7로 결정이 되어야 돼. 그리고 1차항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X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나조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F알파 플러스 F베타가 이제 3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넣어서 3, 알파 넣은 거, 베타 넣은 거 더해서 3이라는 식을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볼게. 자, 그러면 F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7. 베타 넣은 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7. 이게 3이다. 자, 이제 조금 정리해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다 넘기면은 얘가 플러스 11이 됩니다. 즉, 알파 베타에 대한 우리 그 근가계수의 관계를 좀 떠올려서 풀어줄 건데, 자, 근가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이 지금 몇이냐? 3. 두근의 곱이 지금 몇이냐? 1이야. 그러면 이제 이 식도 다시 한번 써볼게. 저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우리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2알파 베타 빼준 것이고 뒤에는 그냥 냅두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니까 9 마이너스 2 플러스 3a 플러스 11이 0이다 라고 써주시면 얘가 이제 3a 더하기 18이 0이구나, a는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라고 써주셔서 f7을 계산해 주시면 49 마이너스 42 더하기 7 14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좀 복잡한데 이제 차근차근 써 나가고 근가계수의 관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제 최소값 구해주는 문제인데, 자, 이제 같은 문자끼리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6x가 있으면 절반의 제곱 더하기 9 빼기 9가 필요할 것이고, y 부분 2로 묶어서 생각해줘야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 1로 만들어야 되겠죠? 절반의 제곱 1을 더하고 빼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완전 제곱식 x-3의 제곱. 자, 완전 제곱식 2배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플러스 7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있잖아.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써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2차식은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라고 결과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답은 마사. 자, 57번 보시면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M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그러면은 이게 접한다라는 표현을 보고 이거 판별식이 0이다가 떠올려야 되겠지. 왜냐하면은 2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한다. 교점이 1개니까 판별식이 0이라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다가 이제 등호를 붙여.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등호를 붙여서 만들어낸 요 2차 방정식 있잖아. 는요. 자, 얘 판별식을 작성해 주신 게 0이다 라고 생각해 줄 겁니다. 자, 판별식 들어가 주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 am 마이너스 4m 플러스 5b는 0이라고 써줄게. 자, 좀 더 계산해 주시면 자, 25a제곱 마이너스 8am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b가 되나요?
여기까지 해주게 될 거고. 자, 근데 이게 이제 m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m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은 이제 우리가 m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주고 각 항의 개수를 이제 생각해주는 거였어. 자, m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m으로 묶어줄 때 8m으로 묶을 수 있지. 8m으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 남는 거. 자, 25a제곱 마이너스 40b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각 항의 개수가 0이어야 되겠구나. 즉 여기서 자, 이제 얘가 0이고 자, 얘가 0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a가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 곱하기 16 마이너스 40b가 0이다. 이거 풀어주시면 b가 아마 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곱해서 4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58번도 보시면 이 차함수가 x축과 접하고 y는 2x랑은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고 들어가시고 직선이랑 만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들어가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자, x축 y에 0 넣었을 때 이게 판별식이 0이 나와줘야 되겠죠? 짝수 공식으로 들어가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그래서 b는 a제곱이다 라는 식 하나 쓸게. 두 번째 상황은 직선이랑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직선이랑 연립해서 같다라고 식을 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는 2x라고 놓으시고 마이너스 2로 묶여서 동류항 정리되거든요. 자, 얘가 0이다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짝수 공식이죠. 자, 절반의 제곱. 자,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라고 들어가줄게요. 자, b가 a제곱이었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서 a제곱 빼주신 게 0보다 작다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날라가면 결국 정리해 줬을 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59번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 이차 함수가 있고 두 점 AB와 X축에 두 점 CD가 있을 때 이게 직사각형이다. 자, AB, BC가 6대 5다라고 나와 있어. 6대 5다.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이 좌우 대칭이야. Y축이 축이기 때문에 이거 3대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대 5다. 그러면 점 B의 좌표가 이거 3칸 갔으니까 3K. 점 B의 좌표는 위로 5칸 올라가서니까 5K라고 두시면 이 직선 OB의 기울기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자 0,0이죠.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걸로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3분의 5를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다라고 돼 있어. 자, 얘는 좀 관찰을 잘 해보면 이 대칭축이 축의 방정식이 똑같습니다. x는 1을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인 게 있고 지금 위로 블록인 게 있는데 둘 다 같은 축을 지금 공유하는 상황이야. x는 1. 그러면 교점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되어 있지, 그지? 이게 4가 된다면 우리 이 절반 잘랐을 때 얘는 2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x가 1이 가운데였으니 이 지점은 2를 더 추가한 x가 3 이 지점은 x에 2를 더 뺀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두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마1하고 3으로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이 연립해서 같다라고 식을 썼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마1과 3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3을 한번 대입해보자. x에 3 대입해줬을 때는 자 이게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8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a를 계산해 주시면 9라고 해서 그냥 바로 답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잠시만 9가 아니고 얘가 이제 7에다 11이죠. 11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번 자 61번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결국 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찾으라는 얘기야. 교점 x좌표. 교점의 x좌표는 지금 이 점이 2,2고 이 점이 5,0이기 때문에 이 x좌표인 2와 5를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2 또는 x는 5라고 답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62번을 봅시다.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점 Q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래. 자, A, B 구하라는 건데 유리수 A, B의 합이라고 돼 있어. 자, 우리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은 저 두 2차 함수식을 연립하는 것이거든. 이렇게 이항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그 각 항의 개수가 지금 각 항의 개수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나오고 있습니다. 각 항의 개수가 지금 이제 유리수란 말이야. A, B가 유리수니까 얘네들도 다 이제 개수가 유리수가 되는 것이거든. 각 항의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이제 켤레근을 가진다라는 거지. x가 1 플러스 루트 3이면은 또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켤레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걸 배웠죠. 따라서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냐?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이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적용해 주시면은 이제 두 근의 합 A인데 얘는 둘이 더해서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B인데 쟤네 둘이 곱해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둘이 더해서 4라고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63번은 fx가 a에서 이제 접하게 되고 여기서 접하는 거 있죠. 자, 이제 gx는 이제 만나는 두 점이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8하고 1이 나와 있는데, 자, 개수가 1일 때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작성하래. 이거는 fx, gx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이면서 fx부터 x가 1에서 접하니까 x-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gx는 지금 마파라고 1에서 지금 x축이랑 만나기 때문에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제 둘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 fx 더하기 2gx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냥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2배 x 플러스 8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봐줄 수가 있죠. 정리해 주시면 x 마이너스 1로 묶어줘. 그럼 x 마이너스 1의 더하기 2배의 x 플러스 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x-1에 자 3x 더하기 15가 나와주게 돼서 3배에 x-1에 x 더하기 5까지 나오게 됐고요. 즉, 이 좌변을 완성했고 얘가 0이 되는 근은 결국 1 또는 마이너스 5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5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64번입니다. 저 두 함수가 4점에서 만날 때 K의 범위 구하는 문제야. 자, 우리 절대값 푸는 거는 알고 있죠? 절대값 X가 이 이상이다라는 거는 이제 큰 것보다 크고 그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해결해 주시면 큰 거, 작은 거 사이 범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었어. 그럼 이제 저 함수들을 내가 한번 그려볼 건데, 자, fx는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2인 지점, x가 2인 지점이 있는데, 자, x가 이제 위에 거부터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될 때에는 x제곱 빼기 4로 그리라고 했잖아. 자, 얘는 이제 x가 이제 풀마 1을 넣으면 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마이너스 2,0을 지나게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좀 다시. 자,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좀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지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거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는 이 범위에서만 x가 2 이상인 범위, x가 마이너스 2 이하인 범위에서만 이렇게 그리라는 거고, 그 밖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냐. 지금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위로 블록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위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이 0,4 한 2지점 정도 지나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8마 2일 때 0 지나기 때문에 2점을 지나게 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요 안에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그럼 내가 지금 그린 게 뭐냐면은 y는 fx가 되는 것이고 y는 gx라는 요 k라는 놈이랑 y는 k라는 놈이랑 4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떻게 그어야 4점인지 확인해 주면은, 자, 이렇게 그으면 2개,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몇 개? 3개, 이렇게 그으면 4개, 그 다음에 x축으로 그어주면 2개, 그 아래로 그리면은 빵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우리는 4개가 나오는 상황은 이 3개, 2개 사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개가 되는 순간 여기가 0,4였거든요. 그래서 K라는 놈은 Y좌표가 얘는 Y좌표가 0,4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X축에 해당하는 Y값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